인도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가 아니고 고용하는 군대예요. 취로 사업 아시죠? 네.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군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18세기 군사 조직을 유지하고 현대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도 못 갖추고 있고 70년대 전투 차량 연구소에서 개발을 시작해요. 그런데 한 15년쯤 지나면 개발이 됐다고 가져오면 이런 구형 모델을 누가 쓰느냐 이래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인도 청년들이 기차를 불태우는 장면들 기사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인도 청년들이 군대 가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인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남아시아 센터장을 맡고 계신 강성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군대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시위대가 열차를 불태우고 철도와 이 도로까지 막은 이런 이 사진들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참 궁금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도가 모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일자리가 군대입니다. 군대 취직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 시험 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아그니팟라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운 모병 제도를 6월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있을 걸 생각하고 그 라즈나스 싱이라고 하는 국방장관하고 3군 사령관이 다 같이 모여서 지지를 호소를 했어요. 대략 한 4만 6천 명 정도 군인들을 모병을 하는데 그 모병 제도를 아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뽑혀서 가더라도 4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4분의 1만 15년 장기 복무가 가능하게 하겠다. 그럼 4분의 3은 뭐하냐? 연금 없이 집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아니 공무원 시험 합격했는데 4년 있다가 연금도 못 받고 쫓겨난다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시위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대상은 17.5세부터 21세 사이가 이제 선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장교 임용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장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한 열 몇 가지 제도로 따로 뽑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10학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데 1년 차의 연봉을 한 47만 6천 루피, 한국 돈으로 하면 782만 원 정도. 그런데 4년 차에는 69만 2천 루피, 그러니까 1,138만 원 정도를 준다. 그러니까 연차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호봉은 올려주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4년 만에 쫓겨나기 때문에 5년이 돼야 퇴직금 대상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퇴직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고 보상금만 받는 거예요. 그 액수가 117만 1천 루피 정도. 그러니까 1,926만 원 정도 주면서 소득세는 빼주겠다. 그다음에 절반은 정부가 부담을 해준다 이런 건데 결론은 뭐냐면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가장 매력적인 또 하나 그 의료보험 이런 거 해준다 그러는데 아니 군인들 의료보험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480만 루피 보장하는 의료보험에 뭐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4년 만에 쫓겨날 확률이 4분의 3이고 그리고 당장 금년 9월이나 10월부터 이 제도로 선발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죠. 이 시위를 좀 한 이유 자체가 직업군인 이걸 바랬기 때문이라는 게 이게 좀 이분들한테 안타까운 모습이 좀 보여진 게 시위하다가 갑자기 단체 팔굽혀펴기 이걸 하는 모습도 있고 이게 군대가 인도에서 얼마나 인기 직장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군 입대하기 위해서 학원을 3년이나 5년씩 다닙니다. 삼수 오수도 하고요. 네. 그 나이에 해당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인도의 공식 청년 실업률이 21%입니다. 이게 정말 낮지 않은 수치인데 다른 이면을 말씀드리자면 CMI 발표로는
자, 노동 가능 인구가 9억인데 그 중에 절반 4억 5천만이 구직 포기자다. 네.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층에서 어차피 취직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사람 빼고 남은 사람 중에 청년 실업률이 21%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금까지 인생이 보장되는 직장을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죠. 네. 이 기회가 왜 하필 금년부터 나부터 네. 이렇게 되면 기차에 불 지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교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사병이 예, 지금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정부는 이럴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상했는데도 이렇게 강행한 건가요? 아마 예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장관까지 나서서 3군 참모총장이 다 나서서 지지를 호소하고 했을 텐데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는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만 생각을 해도 4월 달에 7.79를 찍었는데 5월에도 7.04%를 찍었습니다. 자, 인플레는 이렇게 있고 경제는 어려운데 갑자기 희망을 갖고 있던 그 군대라는 직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째는 구심점이 없어요. 어떤 집단이나 사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없고요. 또 하나, 시위는 하는데 거기서 팔굽혀펴기 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정책적 대안을 갖고 나온 시위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사정 봐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야당이 길을 제시했으면 여론이 밀려갔을 겁니다. 그래, 저걸로 가자. 근데 야당은 뭐 하냐면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이 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지리멸렬하니까 결론은 개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힘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 개혁 조치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걸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군인 연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금에 손을 대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반대 여론을. 그러니까 새로 모병되는 사람들한테 연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22년, 23년 국방비가 5조 2,516억 6천만 루피인데요. 이 중에 1조 1,969억 6천만 루피가 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 22.79%가 연금으로 나가요. 그리고 국방 예산 중에 2조 3,300억 루피 그러니까 44.36%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가 아니고 고용하는 군대예요. 고용하는 군대. 네. 예. 그러니까 그 취로 사업 아시죠? 네. 길거리 청소하고 이런 거 하는 군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자, 냉전이 끝나서 러시아가 인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언제라도 국경 분쟁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정상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인도양에서 확실하게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인도는 회의적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인도양에서 정말 한판 붙었을 때 100대 1, 10대 0의 전력으로 미국이 이겨줄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필요한데 첫째, 국방비 예산 자체를 이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둘째, 이겁니다. 군대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전쟁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군부에서는 평균 연령을 26세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으면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첫째, 이거 무슨 일만 터지면 대량 난민 올 거다. 어느 지역에서든 인도 주변에서. 둘째, 러시아 징집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형편없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러시아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회의감. 그러니까 장비 현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당에서 말을 합니다. 몇몇 여당 당국자들이 뭐냐? 청년들에게 애국심 고취시킵시다. 그러니까 나는 4년간 연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치는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갑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단기 복무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76년까지는요. 7에서 10년 복무하고 8에서 5년 예비역 복무하던 모델이 있었고요. 2차 대전 때는 국가에서 놓아줄 때까지 복무해라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250만 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했어요. 연금 없이 퇴직금 줄 테니까 집에 가. 이래서 그냥 입영 해제 이 정도로. 그리고 47년하고 48년 그리고 62년, 66년에도 연금 없는 5년짜리 단기 복무 장교였어요. 그때는 장교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복무 제도의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실은 이번 시위가 크게 갈 거라고 제가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복무 기간이 또 이렇게 너무 짧아지면 이 전투라는 게 또 경험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경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군부 안에서도 짧은 복무 기간 때문에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이제 회의론도 일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큰 틀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장기 비전 없이 당장 모병 제도만 폭탄 터뜨리듯이 갑자기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핵심은 뭐냐면 연봉하고 그 연봉 고정 상승은 그런대로 괜찮다. 4년이더라도. 그런데 퇴직금은 정말 실망스럽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큰 틀에서 개혁이 안 되면 아마 앞으로 형패가 어디에서 날 거냐면 10학년 교육을 전제하는데 실제 선발 과정에서는 12학년 졸업을 하면 유리해지죠. 네. 그러니까 12학년으로 지원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줄 거냐. 둘째는 자 4분의 3이 탈락해야 되는데 합격한 4분의 1을 무슨 기준으로 정할 거냐. 여기 공정성에서 시비가 걸리면 정말 군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저는 핵심 과제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인도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 조직. 어떻게 인도 군대는 이런 상황까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민 시기부터 돌아가야 되는데요. 영국이 세포이 항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 무굴 제국을 아예 멸망을 시키고 인도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기 나라 국민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용병을 썼는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나 이런 세력하고 전쟁을 할 때는 용감한 군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둘째, 자기 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 그러면 다 쏴 죽일 만큼 용감한데 영국한테는 차렷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온순한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온순하면서 용감한 군대 어떻게 만들죠? 용병인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힘들잖아요.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작전이 뭐냐면 이렇게 하자. 일체감과 소속감이 극대화된 군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충청도 진주 출신만 한 부대에 넣는 거예요. 제주도 서귀포 출신만 한 부대에 넣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대학 출신만 한 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교회, 어느 절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만 한 부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감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소속감을 만들어주면 싸울 때 동료애가 진하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싸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눈치를 잘 보고 이 전쟁에서 저쪽 지금 지역을 진압해야 된다. 인도 사람들을. 그러면 그쪽 지역과 사이가 나쁜 지역에 출신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투입하죠. 이 방식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 장치가 있어요. 무골 종족이라고 마셜 레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카스트를 공식 서류에 국가에 무골 종족인지 아닌지를 다 구분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김해 김씨는 무골 종족.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일 영국에 찍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벵갈에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벵갈 사람들은 비겁하고 체력 조건도 안 되고 규칙을 안 지키고 엉망이다. 무골 종족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모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식민지 때부터 겪었으니까 모병이 바로 뭐냐면 취직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국민의회가 독립운동과 함께 강력하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인구 구성비에 맞춘 모병 비율을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그게 지금 다시 이어진 겁니다. 야, 이게 전부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군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게 인도군의 어떤 역량이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국의 군부의 역량 이것 때문에 인도군이 현재 이 모습이어도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국을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 상대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인도도 좀 이제 기준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파키스탄하고 키재기를 하니까요. 부담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키재기를 중국 기준으로 합니다. 중국군은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군 현대화 작업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요. 1955년까지만 3군 총사령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명칭은 커맨더 인 치프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식민 시기부터 쓰던 명칭인데 3군 총사령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쿠데타 할까 봐. 그러니까 육해공군 따로. 그러다가 카길 전쟁을 겪으면서 야 이래가지고 도대체 군사작전 하겠냐. 공군하고 육군하고 합쳐서 명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 이기느냐 이래서 2019년에 The Chief of Defense Staff라는 제목으로 다시 3군 총사령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가 문제가 될 상황은 벗어났으니까 군 현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군 현대화는 군인 현대화가 아니라 장비 현대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기에서 세계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는데 군 무기 체계 현대화 이야기는 정말 제가 소개해 드리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입니다. 온통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파키스탄 영내 영토를 2019년에 폭격을 했는데요. 80년대 초반에 인도가 쓰기 시작한 미그 21을 사용했습니다. 네. 박물관이나 네. 저쪽 아시죠? 저 위쪽 가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비행기를 네. 갖고 폭격을 했는데 당연히 격추됐죠? 왜? 파키스탄에서는 F-16이 떴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으로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F-16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가 F-16을 주면서 미국에서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인도하고 전쟁에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가서 다 세봤습니다. 기체를.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또 하나는 인도산 아르준 전차라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전차가 있는데요. 70년대 전투 차량 연구소에서 개발을 시작해요. 그런데 한 15년쯤 지나면 개발이 됐다고 가져오면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구형 모델을 누가 쓰느냐 이래요. 15년이니까 그럴만하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럼 신무기 달아줄게. 그래서 10년 있다가 또 가져오면 군대에서 아니 이런 거 안 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 96년에 이걸 생산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군대에서 사실은 그 수령 거부 사태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었죠. 근데 뭐 결국에 그래서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을 때 어땠어요? T-90S 소련제 전차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아리한트라고 그 저 탄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 잠수함 시험 운용을 할 때 뚜껑을 안 닫고 바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잠수함인데 뚜껑을 안 닫고 들어가요? 내부를 다 뜯어내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라팔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데 한 20년 걸렸는데요. 20년간 하다가 인도산 부품을 몇십 % 이상 넣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뭐 오케이 할게 그랬는데 인도에서 뭐라 그랬냐. 대신 그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은 다소에서 해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소가 그걸 그렇게 오래 매달리고 있다가 집에 가버렸어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최근 인도 잠수함 현대 잠수함 도입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일부 언론은 한국 모 업체가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왜 안 하고 싶겠어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예. 그런데 한국 업체가 현명하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세기 군사 조직을 유지하고 지금 현대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 체계도 못 갖추고 있고 요즘은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인기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하면서 다 우습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실제 야전에서 전투 능력이라는 건 신문에 나오는 첨단 무기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도에서 저격 소총 소요를 제기했다. 한국에선 국산 저격 소총 만들고 실험한 지 꽤 됐고 이제 이미 실전 배치 단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실제로 전투를 할 때 저격 소총 중요하죠. 네. 몇 킬로 떨어져서 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 발표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건 사실인데 이렇게 시작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인도군의 현대화 과업이 남아 있는데 야당이 청년들 데리고 박수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당은 다른 어떤 식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가 맡고 있는 현실에 어떤 게 문제인지. 근데 간디 네루 그 패밀리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 편이에요. 이걸로 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인도 청년들의 시위로 시작을 했는데 뭐 인도의 실업난부터 시작해서 인도 군사력이 갖고 있는 문제점까지 다 들은 것 같은데요. 강성현 교수님 모시고 또 인도의 속사정을 정말 속속들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까지 다 따지면 300개다 400개다 주별로 이게 노동법이나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사람인데 경기도 가서 일을 하면 이주 노동 허가를 받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쿨하게 질책을 하실 때 분명히 공공의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질책으로 끝나 이게 아닙니다. 심할서에 서명하셔야 됩니다. 영국식 관료주의와 서식 작성 문화에 적응을 못하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Round one, fight.